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젤라디언의 굴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산업화 열차의 꼬리칸이라는 문제라는 소제목을 리뷰합니다. 작가는 호남이 겪는 다양한 차별의 문제에는 보통 지표로 쓰이는 국민 1인당 주요 경제 수치나 지역 간 불균형의 투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주변부에 머물렀고, 이런 상황은 시간이 가며 다른 지역과의 차이로 인하여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듯 저발전이 악순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호남의 자본가나 엘리트들은 산업자본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국적 산업자본의 하위 파트너나 상업자본의 정근대적 지주로 남아있거나 소지역 수준의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 자산계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산업자본, 상업자본, 자산계급. 저도 좀 찾아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업자본은 산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사회의 전체적인 자본의 형태입니다. 산업자본은 그렇고, 상업자본은 산업활동에 투자되는 자본입니다. 즉 말하자면 산업자본이 상업자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자본의 종류에는 여러 파트가 있겠지만 유무형으로 보이는 서비스업, 임업, 광업, 농업 등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산업자본은 이 유무형의 자본들이 합쳐져서 한 나라의 기관을 이루는 거대한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산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얻는 계급입니다. 즉 근대화되지 못하여 예전에 종과 머슴의 관계처럼 부자는 땅을 가지고 있고 종은 그 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주인을 위해 일하는 근대적인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산계급이 근대로 넘어오면 생산자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업가들을 키워주던 정치인, 군인, 고급관료들은 학연, 지연을 바탕으로 한 세력이었으며, 호남에 재벌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에서 태어났다면 전남대나 조선대 의대를 나오거나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는 이상 이 호남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상향 이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대창석유 계열의 호남 1세대 기업들이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결과이기도 하고요. 고광표 창업주는 1935년 다른 지역의 대기업 집단과 비슷한 시기에 자파, 판매, 양조장을 겸한 창평상회를 창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1983년 광주 화물버스터미널을 세우고 골프장 한 곳, 창평 고등학교를 보유하는 것에서 성장은 멈추었습니다. 경남 지주들이 세운 기업은 지금 삼성,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 같은 차이는 195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후 복구 사업에 있어 기업은 정부의 원조 자금과 금융기관의 대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복구 자원들은 정치 권력에 좌우되었고, 호남의 지주들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승만 정권을 거치며 몰락하였다고 전 한국일보 사장 박병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950년대 이후 이승만 정부가 기성 재벌을 멀리하고
신흥 재벌을 가까이라는 모토 아래 영남 재벌들이 이 시기부터 득세하기 시작하였죠. 이렇게 호남이 국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이유에는 한민당과 그 이의 민주당에 대한 견제도 한몫하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영남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대기업이 삼성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고위 인사는 영남이 주도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동업이나 기업 간 거래, 임원들이 선발은 학연, 지연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었죠. 실패의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사업의 파트너로서 형제나 친인척 또는 여러 네트워크가 중첩되는 동향이며 지인이 가장 적합한 상대였을 것입니다. 그 패턴은 벤처기업이 명문대 중심의 엘리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950년대부터 영남 기반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이 규모를 확대해도 영남세가 강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기업 외부의 엘리트 사회와 인연이 없는 호남 출신은 고위 임원으로 임명할 기회나 계획은 아예 애초부터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또 호남의 기업 활동은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양과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역 산업의 등뼈 역할을 하는 제조업 기업이 적고 지역 내의 비중도 낮습니다. 지방이라 불리는 비서도권에서 제조업은 성장의 핵심 동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대기업의 공조 분포도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삼성, 현대차, SK, LG의 본사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으며 연구개발과 그 기업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기능도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방의 공업단지에는 각 출신 지역 기업가들이 세운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산업적 구조에서 제조업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며 고정자본 투자를 통해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호남의 경제를 버티게 하는 것은 건설업입니다. 한국에서 토공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광주와 전남 지역밖에 없습니다. 산업 구조상 노동시장과 소득 분배 상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호남의 산업 구조에 나타나는 특징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적으며 중견,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가 낮고 영세하여 저임금 일자리가 대다수이며 임금 격차가 심하여 중상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아자동차 중심의 광주 지역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 분포를 들 수 있습니다. 기아차 생산직들은 2014년 평균 9,900만 원을 연봉으로 받아갔습니다. 성과급, 경력금, 특수수당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7천만 원 정도이었다고 합니다. 1차 협력업체는 평균 4천만 원 정도입니다. 2, 3차 협력사들은 3천만 원 위아래를 선회한다고 합니다. 도급 단계에서 격차가 크며 협력업체 대부분이 차체나 내장재 등 단가가 적은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지역에 대기업이 없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입사를 위하여 호남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취업한 곳은 은행 계열을 제외하고는 이름을 듣고 알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롯데코리아세븐, CJ제일제당센터, 하이마트 등 제조업은 현대산업중공업, KCC, 세아제강 등 그나마 규모가 있는 곳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호남권 대졸자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도권에 취업하고 영남권 대졸자는 수도권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호남 청년들이 탈광주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광주는 2010년 20대 30대 순유출률은 200명이었으나 2015년 그 숫자는 6,400명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연평균 3,900명 선을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1950년 이후 정부 주도 개발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었던 호남이 그들 부모에 이어 자녀들 세대까지 가장 근본적 먹고 사는 문제가 자신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타지로 떠나간다는 사실은 지금 같은 저임금, 정규직 선발이 줄어드는 시기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전라도의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